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첫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죠. 선생님과는 6단원, 정의 단원을 먼저 수업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164쪽을 펴주시면 되고, 학습지 사회정의와 불평등 요 학습지를 지난주에 선생님이 배부를 했을 겁니다. 자, 이 학습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학습지를 곳에 분실했다 하는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PDF 파일로 집에서 인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의 단원은 우리 그 사회탐구 교과 중에서 윤리 단원, 윤리 교과와 연계가 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정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이버 사전에서 일단 선생님이 캡처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요즘 조금 느끼는 거는 요즘 친구들이 조금 이제 이 단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국어사전 두꺼운 거를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좀 사전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한자에서 비롯이 된 단어죠. 바를 정자에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도리를 우리가 정의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정의의 여신상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이제 사진은 우리 잠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자, 이 정의의 여신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 그 다른 교과서 그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모습은 뭐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눈을 가리고 있죠. 자, 이것은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어, 이 판결을 할 때 뭔가 나와 좀 친한 친구들이 뭐 친한 지인들이나 요렇게 요런 상황일 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겠다라는 의미로 나는 이제 온전히 진실만을 위해서 판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의의 여신상은 꼭 이렇게 이제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공평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이 거울들은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칼이 잘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손에 칼을 들고 있거든요. 자, 이 칼은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판결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이제 구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이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리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선과 악을 가렸으면 판결을 분명히 내리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간혹 이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상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올바르게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도 있고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상도 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할까요? 감아야 할까요? 그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 정의의 여신상이 가지고 있는 이 검, 양날의 검입니다. 자, 만약 판결을 잘못 내렸을 경우에는 판결자도 다칠 수가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 한 4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 정의의 원신상이 이렇게 이제 또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고, 요 앞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이 탐구 과제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이 시합 경기를 이제 보는데 키가 큰 사람, 그리고 이제 중간 사람, 키가 제일 작은 사람 있어요.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를 보고 있고 이렇게 세 명이 담벼락을 건너서 이제 시합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와 이제 나 상황 둘 중에서 자, 어떤 상황이 정의롭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가 상황을 보면 똑같이 상자를 하나씩 줬어요. 그쵸? 자, 나 상황을 보면 키가 큰 사람은 상자가 없어도 볼 수 있어. 그래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한테 상자를 2개 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3명이 다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 가는 형식적 평등,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서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상자를 하나씩 제공을 했죠.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질적 평등은 사람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대우를 제공을 했죠.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이 시합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정의로울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과연 정의롭겠는가? 그것도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틀릴 수가 있죠. 꼭 시합을 보는 게 꼭 이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야. 자, 그럴 경우에 굳이 이렇게 이런 대우를 차별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모두 다 시합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시합을 볼 수 있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제 정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정의는 왜 필요하고, 정의의 종류는 뭐가 있겠는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와 학습지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학습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 두께를 잠깐 조절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 정의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법에 따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지키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조절하는 게 또 간만에 긴 겨울 방학을 지나고 지금 첫 수업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조작하는 게 조금 서툴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정의를 좁은 의미로는 법을 지키는 게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꼭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고 있어. 굉장히 힘겨워 보여. 그럴 때 꼭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나름 사회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의 것을 남의 떨어진 물건을 주었으면 그 곁에 갖다 줘야 된다라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로는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이 정의라고 할 때 주로 오늘날에는 분배적 정의를 뜻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주로 분배적 정의를 의미해요. 자, 그럼 분배적 정의가 뭔가? 교과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분배적 정의에 따르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지 못한 몫을 분배받거나 자격이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우리 요즘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이제 민감합니다. 같은 자격을 가졌는데 똑같지 않은 몫을 분배를 받거나 자격이 다른데 동등하게 분배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 자, 이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가장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정의가 필요한 이유. 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정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정의가 추구되면 이 개인선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선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의미하고 공동선은 이 공동체, 그러니까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가 실현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면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는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 사회 구성원이 불만을 갖게 되어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자원이 일부 계층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제 이 분배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분배 정의에 대해서는 밑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잠깐만 돌아가 보면, 자, 이 정의를 얘기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정의다. 합당한 몫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이제 종류를 구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학습지 보시면, 자, 정의의 종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정의를 얘기할 때는 이제 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준수하는 것, 즉 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키는 게 정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수적 정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분배적 정의가 있어요. 분배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란 이 부나 권력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부나 이런 권력 같은 사회적 자원을 분배할 때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정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교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교정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정적 정의는 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그 처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처벌을 얘기합니다. 자, 처벌을 통해서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교정적 정의, 다른 말로 시정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범죄를 많이 아주 이제 그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범죄가 미약한데 처벌을 너무나 과중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통해서 자, 그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것을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런 그 지금 현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굉장히 과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굉장히 처벌이 약하거나 또는 이제
범죄는 무조건 다 나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미약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너무 형이 과중한 사례를 우리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차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절차적 정의는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이 절차가 정당했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절차가 정의로웠는가?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절차가 어땠는가를 보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의 종류까지 이제 봤고, 자, 밑에 이어서 분배 정의의 기준. 우리 아까 오늘날에는 이 분배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 정의의 기준을 한번 이제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형식적 기준을 먼저 보면 각자의 몫을 주는 것. 우리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의미와 이제 맥락이 같죠. 자, 각자에게 각자의 몫.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또는 업적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그러니까 그 가치에 맞게 그 몫을 배분해 주는 것이 분배의 정의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형식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이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아까 이제 의미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줄 건가? 그러니까 이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필요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식구가 2명이에요. 또는 우리 집은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은 2명에 맞게, 그리고 이 집은 5명이 맞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 2명이든 5명이든 직업이 뭐든 사회에 얼만큼 기여를 했든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 수준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2명이면 2명분을, 5명이면 5명이 먹고 살 수 있게. 자, 이렇게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개인의 기여도에는 상관없이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그런 건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업적을 많이 남기려고
그럴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산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첫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우리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 때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 즉 이제 유한하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무한정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해준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능력에 따라 배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해준다라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분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야. 그렇죠? 노력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마 알 겁니다. 자, 능력은 선천적인 자질이라는 말은 선천적,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뭐 부모의 백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천적 자질이나 부모의 지위 등 타고난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게 문제점이 될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측정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이제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기준으로 이 업적. 자, 이 업적에 따른 이제 분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이 업적에 따른 분배란 이 결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기여도가 이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많이, 업적을 적게 남긴 사람은 적게. 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은 그러다 보면 내가 업적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경쟁. 자,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정작 필요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업적은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 뭐 노래로 뭐 업적을 남긴 사람, 또는 뭐 그림으로 뭐 업적을 남긴 사람 이렇게 있다면 뭐가 더 우위인지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 과열 경쟁을 유발해서 서로 이제 자신의 업적을 더 남기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에게 더 이제 사회적 자원이 배분이 된다면 이런 이제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회에서 돌봐줘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력에 따라서 분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능력이 아니야.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가. 노력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분배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노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워. 내가 얼만큼 더 노력했는가를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시험 기간에 내가 2시간 잠을 잤어. 나는 5시간 잠을 잤어. 그럼 2시간 잠을 잔 사람이 더 노력한 건가요? 그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얼만큼 사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가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정확히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제 그걸 따라 뭔가 자원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 어렵고, 그리고 결과에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무관하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배적 정의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 자원을 각자에게 각자의 알맞은 몫을 준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줄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각각.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적이하게 이 기준을 적용해서 분배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교과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번 여기 보면, 자, 다음 사례들이 정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자,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자,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은가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도 아니고, 우리 아까 정의의 의미할 때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도 아니고 법에 따른 행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로 1번, 자, 이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합당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자, 이것은 정의에 부합하죠. 법에 따른 행위죠. 합당한 가격에 상품을 그것을 뭐 가격을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행위, 적당하게 이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에 따른 행위이자, 이 상품의 가격이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랐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자, 이것은 정의에 부합하나요? 또는 부합하지 않나요? 신뢰. 자, 신뢰를 저버린 것은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위. 이것도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대학 입학의 요건으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필요하다면, 자, 이것은 어떤 분배 기준에 따른 것일까요? 라는 지금 질문이 있거든요. 자, 대학 입학을 할 때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필요하죠. 자, 필요하다. 이거 어떤 분배 기준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아까 자, 분배 기준이 요 4가지가 있었잖아요. 요 4가지. 자, 이 중에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걸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자, 능력이에요. 능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순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은. 능력을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둘 다 나의 시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즉 업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 기준에 따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볼게요. 학교 급식실에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순서를 정해 식사를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자, 우리 학교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정의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누구나 급식실에 이제 들어갈 권리가 있죠. 자, 어떤 게 가장 정의로울까요?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는 거죠. 그쵸? 그게 가장 정의로운 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교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거의 뭐 4교시가 끝나기 10분 전부터 선생님 쳐다보고 시계 쳐다보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당장 뛰쳐나갈 자세를 취하고 있겠죠.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과열 경쟁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은 특히 고등학교는 요런 순서지 않을까 싶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식사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2학년 되면 두 번째 먹을 수 있고 3학년 되면 또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3학년 언니들은 빨리 먹고 이제 또 수능 쳐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할 게 많아. 그래서 이제 먼저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조금 소화도 시키고 그러고 또 이제 교실에 들어가야 또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학교는 요 순서를 이제 따르고 있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학년이 먼저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년이 같은 시간에 먹는데 또 지금 우리 또 2학년, 1학년 또 격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그냥 사교시 땡 하자면 사실 1학년이 이제 먼저 먹고 있죠. 나름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 보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1시간 안에 3학년, 2학년, 2학년이 따로 먹어야 돼, 순서대로 먹어야 돼가지고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거의 그 또 이제 친구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메뉴가 나올 때는 자리가 빨리빨리 안 나가지고 1학년 친구들이 5교시 시작하고 또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의라는 건 뭐고, 자, 이 정의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 기준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40분 정도 시간이 됐어요. 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관련한 이제 그 주제 활동은 우리 다음 주에 대면 수업할 때 만나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이제 수고했고, 출석 체크. 선생님이 지금 그 안내한 방법대로 출석 체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